유태인이 유태인이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유태인이 미국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세계의 금융, 언론, 문화예술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30%가 유태인이니까 특히 영향이 크죠.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것이, 제가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한 10년 이상 공부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신시내티에 인디안 힐스라는 가장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흑인이 못 들어가요. 또 흑인이 못 들어가게 사는 것이, 흑인을 들어가지 마시고 법이나 지방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흑인이 들어가면 흑인에게 집을 파는 사람은 거기서 나쁜 사람이 되고, 또 흑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동네라고 그럴까요? 좋은 동네에 흑인한테 중간 동네에 흑인을 샀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앞에 잔디, 뒤에 잔디 정도가 부의 상징입니다. 근데 뒤에 잔디에다가 또는 앞에 잔디에다 집을 추가로 지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인디안 힐스라는 부자 동네에 한국 사람은 들어가 사는데 유태인은 못 들어가요. 제가 좀 이따가 신드러 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 미국에서 제가 정치학을 박사학위 받는데 다른 학과 가서 12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학과 가서 12학점 듣는데 책 제목이 생각 안 나서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유태인 학살이라는 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족 묵인했기 때문에 유태인 학살이 일어났다. 그런 것이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유태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눈에 띄서 그렇지, 아까 알몬드 그런 얘기했죠. 그 호스트 네임이 기독교에 나오는 사람들 다 알몬드, 데이비드 이스터 이런 사람 다 유태인이죠. 그 유태인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겪어서 미국을 와갖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사회과학을 발달시킨 거죠. 근데 유태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미국 가서 느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지배한 것은 와스프입니다. 와스프. 잠깐 보였는데, 와스프가 뭡니까? White Anglo-Saxon Protestant입니다. 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아닌 대통령이 2명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흑인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던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White Anglo-Saxon Protestant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앵글로색슨이 미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앵글로색슨이 산업혁명을 성공시켰죠. 영국의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켜갖고 미국을 했죠. 그렇죠? 1차 산업혁명 전에, 1차 산업혁명이 몇백 년보다 안 됐죠, 전이.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중국하고 인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 올라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군사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지배한 것은 결국은 앵글로색슨이지, 유태인은 어떻게 보면 덕다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은 더 복잡합니다. 한번 참고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영화를 통해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국제정치라든가 또는 행복학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강추 영화 1번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인데, 독일 영화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가 굿윌 헌팅, 이거 아세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는 이게 흑백 영화입니다. 그렇죠?
흑백 영화인데 이 감독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감독이 이 칼라로 만들면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두 번만 딱 칼라가 나옵니다. 처음에 유태인들이 기도할 때 촛불이 칼라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움직이는, 그 소녀만 칼라가 있다. 그 소녀도 결국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드러리 정말 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일 때 신은 과연 있는가 그런 의심을 했다 그러죠.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이번 11월 달에 미국 트럼프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제 대학 후배인데 여기 뉴욕 주립대학이 인천 송도에 캠퍼스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서 교수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 선거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겠느냐? 그 사람이 뭐 저보다는 더 미국 선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봤습니다. 당선된다고 그래요. 당선된다는 이유가 선거인단 투표 때문에 그럽니다.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 투표가 선거인단에 사실은 간접 선거를 하고 직접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특징이 뭐냐면 오하이오주의 선거인단이 뭐 43명이다. 그러면 트럼프나 누구예요 지금? 상대편 주에서 이긴 사람이 그 표를 다 갖고 갑니다. 그 조그만 주가 이긴 그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힐러리가 머저리티 투표에서 이겼죠. 근데 선거인들 캐치올 한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큰 주에서 이기는 사람을 해갖고 트럼프가 이겼죠. 그런 선거되기 때문에 요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합니다. 이충근 박사가 지난번 선거에서 CNN 같은 데서 뭐 0%, 거의 0%인데 트럼프가 된다 그랬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는 것이 한국이나 북한이나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해서 그렇게 하면서 악재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악재. 우리가 보기에 악재가 많이 나오죠. 그것이 트럼프 진영,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백인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지지하고 그의 오하이오, 미시간 이런 공업지대가 다 러스트 벨트, 그 사람들이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반이민 정책 쓰고 뭐 별걸 다 하고 막 흑인들 총쏘고 그러죠. 그 이번에 최근에 흑이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흑인을 총을 쏴고 뒤에 쏴서 죽였죠. 근데 그게 정당방위라고 그래요. 경찰이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차에서 나오면 그게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러고요. 백인이더라도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제 토니처럼 할 때 지난번 트럼프 왜 찍었냐 했더니 힐러리가 싫어서 찍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선거인단 문제와 또 한 가지 여러 악재가 나오지만 그것이 미국 사람들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좋게 본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있잖아요. 코비드19에서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백신을 만들고 치료들을 자기 선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 우리가 보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면 우선 미국 사람 살아야 되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요번에도 될 거라 생각하고 트럼프가 되는 것이 한국이나 북한에 유리하다고 그랬죠. 한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전략적 인내라는 게 있어요. 스트라테직 임페이션스라고 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하고 계속 미뤄갖고 생기가 소위 고도화됐죠. 더 발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가 돼야지 이것을 트럼프가
미국과 중공 간의 갈등의 문제로서 해결하든지 그것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게 선거 전이든 후든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 미국에서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적죠.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1번입니다. 1번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2차 세계이 끝나 38선이 그어질 때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에 아시아 전쟁에 개입한 소련이 어떻게든지 아시아 일본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국방 영토를 뺏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38선을 합성할 때 우리는 38선을 했는데, 미국에서 38선을 했는데 그걸 더 밑에 내려갔더라도 미국은 양보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좀 전에 나왔는데 이 사람 트럼프는 뭐 지금은 뭐 상당히 노이즈 마케팅이 됐지만 이 사람이 그 쇼맨십이 강하죠. You out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리얼리티 쇼 같은 걸 해갖고 자기가 노이즈 마케팅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 한국식 말로 하면 홍준표 같은 거 식으로 하는 걸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듭니다. 제가 80년대 유학할 때 트럼프를 한 2번 봤어요. 2번 내가 들었어요. 한 번은 트럼프가 지금 아방칸가 이방칸가 그 엄마하고 재혼한다는 얘기. 재혼하는데 요새 많이 그러지만 재혼할 때 재혼을 하면서 이혼 계약서를 미리 쓰죠. 하고 놀랐습니다. 신시내티 오하이오에서 공부했다 했잖아요. 신시내티에서 한참 전에 아는 사람이 있어 신시내티 지역 인근 지역에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크게 큰 아파트도 아니에요. 큰 아파트 여기 아파트가 크지 않죠.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중소규모 아파트라고 그럴까 중간규모 아파트인데 저게 그것도 트럼프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돈이 많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언제 왔는지 아세요? 1998년인가 99년에 왔어요. 부자들은 불경기 있는 나라 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하와이 이민 3세를 만나는데 자기 아버지는 불경기 될 때까지만 불경기 될 때는 기다린다고 맨날.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이 20억이 되면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80억이 되면 파는 거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고생 많이 했죠. 근데 IMF 외환위기에 또 우리나라에도 돈 번 사람 있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 문제는 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미국과 중공 간의 무역 협상, 무역 갈등 또는 뭐 군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과정에서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큰 팩터겠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라면 트럼프랑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갖고 네 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이 IT 강국으로 급장한다, 뭐 하이가 어쨌든 뭐 얘기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은 네 가지입니다. 군사력, 핵 포함해서 군사력이에요. 그다음에
금융 통화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셰일가스입니다. 네 번째 IT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의 기본은 해군이죠. 그렇죠? 잠수함, 항공모함, 죄송합니다.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이 미국은 자기 본토가 머니까 항공모함이 에어베이스 아닙니까? 에어베이스가 움직이면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의 퍼시픽 커맨드, 요새는 인디안 퍼시픽 커맨드라는데 미 태평양 사령부에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극동 지역, 중동 지역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 거뿐만 아니라 해군이 세계 해군의 2위와 10위까지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죠. 그렇죠? 그 중국이 미국에 뒤지는 게 핵잠수함이에요. 그렇죠? 핵잠수함 같은 게 뒤지는 거고, 핵무기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비슷한 것 같죠. 다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파괴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이 러시아보다 핵무기에서 앞서는 거, 미국의 공격무기가 방어무기가 있을 겁니다. 방어무기에서 앞서는 것이 우주 공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주 공간. 그러니까 핵무기를 공격하는 게 있죠. 공격하는 건 제한하죠. 방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였죠. 그 방어하는 시스템 중에서 미국이 러시아보다 앞서는 것이 그 방어 시스템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레이건 때 SDA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스트라테직 디펜스 이니셔티브를 해서 그것을 우주 공간을 위해서 핵무기를 제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주까지도 핵무기 전쟁을 하는 거냐, 스타워스다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것이 발전된 것이 MD입니다. MD.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중국이 특히 러시아 신경 쓰는 게 MD죠. 그게 미국이 핵무기 방어 시스템에서 핵무기랑 인공위성을 이용한 것이 합친 것이 미국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죠. 미국이 절대로 안 넣는 게 금융이죠. 금융. 그렇죠? 통화. 그 다음에 에너지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셰일가스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캐나다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셰일가스가 있어갖고 지금은 에너지 석유를 수출하기까지 나기 때문에 중동 국제 분쟁의 그런 중동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 없앨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라는 자원 하나에 극히 의존하는 경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가 대부분 유럽을 갔었죠. 그걸 막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에너지 중요하죠. ICT. 제가 미국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겪어본 것은 엄살이 심해요. 어떻게 보면 엄살. 우리는 허풍이 심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미국의 마이너리티한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이 ICT 장악하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아직도 이 네 가지에서 미국이 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패권 안정론. 여러분이 국제정치나 미국 국제정치 미중 갈등을 보시면 이충근 교수님 거를 들으세요. 이충근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 거의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건 현실주의죠. 자유주의, 진보의 현실주의. 저는 국내 정치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뭘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잡고 해야 돼요. 현실주의적인 면에서 국내 정치 접근해야 되는데, 이충 교수 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패권 안정론 얘기를 안 합니다. 패권 안정론이라는 것이 현실주의에서 옛날에는 세력 균형이라서 세력이 비슷하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했습니다. 키신저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건데 최근에 신현주주의에서는 패권 안정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패권 안정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패권 안정론은 뭐냐? 1945년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의 경제, 군사 그런 것이 엄청나게 미국이 독점적으로 세계 패권
유지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은 오브 더 스테이트를 주장한 나라가 오브 더 피플을 주장한 나라한테 진 겁니다. 오브 더 스테이트를 주장한 군국주의를 주장한 일본 국지 파시즘 나치즘 국가를 오브 더 피플한 나라들이 이겨갖고 승리한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중공도 피플스 리퍼블릭 북한 피플스 리퍼블릭 붙인 것이 자기는 오브 더 스테이트가 아니고 오브 더 피플가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미국만이 승리한 게 아니고 영국, 프랑스, 소련 다 승리했죠. 영국, 프랑스, 소련 다 승리했지만 엄청 깨졌죠. 그렇죠? 엄청 깨졌습니다. 엄청 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마샬 플랜이라고 경제적 지원해주고 네이토라는 걸 만들고 군사적으로 안보를 구축을 했습니다. 소련도 지원한 거 아세요? 소련도 지원했습니다. 소련도. 그만큼 미국이 세계 2차 세계 때 돈을 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2차 엄청난 드라이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이라는 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1960년대 그래갖고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 무슨 일을 했냐, 금태안을 했어요. 금태안. 누구나 달러를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갖고 오면 달러와 금을 바꿔주는 금태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태안을 했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독점이라는 게 1960년대 말 70년대 초면서 무너졌습니다. 핵 군사력은 소련이 하고 중공이 나눠지고 경제적인 것은 유럽연합에서 독일 같은 데서 부상하고 일본도 미국의 핵안보 사안에서 부상해갖고 미일 무역 갈등 생겼죠.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런 미국의 독점적인 군사적인 경제적 독점이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금태안을 닉슨이 1970년 총괄을 끝냈습니다. 중지했습니다. 그게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쇼크. 닉슨 쇼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금태안을 중지시킨 거. 또 한 가지는 키신저가 핑퐁 얘기하면서 갑자기 일본에게 몰래 일본에 자세히 설명하고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료해서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한 것. 그 두 가지가 닉슨 쇼크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금태안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1945년대에는 그렇게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독점에서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지나면서 그렇게 미국의 군사적 독점이 없어지는 걸 보니까 소급해서 보니까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점 패권을 갖고 있을 때는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그랬는데 스테이블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언스테이블하고 보호무역이 나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미국의 패권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보 없죠. 세계 정보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 정보인데 세계 정보 없습니다. 국제연합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제연합에 상비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스키핑은 응급조치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보주의자들은 무슨 개소리나 그럴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나 또는 군사적인 것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세계 경제나 국제 정치가 안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패권 안정 이론자들은 1930년대 말에 그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때도 그런 세계 그때 패권 국가는 영국인데 영국이 패권의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패권이란 것은 미국의 패권 전략 제가 여러 군사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자유주의적 시각, 국제기구가 발달되고 다원주의사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만 그건 이상적인데 현실주의적으로
밸런스 오브 파워로서 유지되지 않을 때 어떤 패권 안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뭐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그럴까 국제 레짐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서 유지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패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제 생각에는 남북한 통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남북한 통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기회를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도 이뤄야 된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극단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중공의 세네타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중국의 공산당이 없어져야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중공과 미국이 싸우는 그런 시대는 인터 디펜던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 시대에도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상업 협조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저는 뭐 친중국, 친일본, 친중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일본, 친미, 친중국 해갖고 중국의 시장하고 먹고 살고 미국에 안 보여서 사는 거 미국에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뭐 무식한 여자가 천안문 광장에 막려다가 망발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친중 정치가 쓰면 안 된다. 잘못입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에 올라가고 막루에 올라간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외교적인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제 사우스 차이나 여러분 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었을 때 미국 손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생각났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 탱샤오핑이라는 사람 때문에 중국이 개혁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탱샤오핑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100년 탱샤오핑이 살았을 때 중소평 탱샤오핑이 살았을 때 앞으로 100년 중국이 힘이 클 때까지는 고강량에 가만히 수구리 하고 있어. 그래야 된다. 그랬던데 시진핑이 뭐라 그랬으면요. 새로운 대국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새로운 미국과 중국 관계에 새로운 대국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우리가 맞짱 뜨겠다. 이런 식으로 굳었기 때문에 아까 4가지 전략에서 아직 못 미치는 나라가 하기 때문에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새로운 대국 관계를 선포한 것이 잘못이다. 네, 감사합니다.